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요즘 조국 이슈가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가짜 평화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시설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데요. 박한석 기자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사능. 그것도 핵시설에서 유출된 방사능이라고 하면은 진짜 오싹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방사능,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조국 관련 이슈에 눈과 귀가 모두 쏠려 있다 보니까 북한의 심각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작년 9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풍계리와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픽폭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의 피폭 흔적이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를 초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8세 여성의 경우에는 발암 확률 급증에 해당하는 1386mS가 나왔으나 이를 통일부가 1년째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업계 종사자의 연간 허용치가 50mS라고 합니다. 그러니 풍계리와 인근 거주 주민 검출이 된 밀리시버트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서울 수준 연간 1mS입니다. 서울 수준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끊임없이 거론하면서 문제 삼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북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불안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싹오싹할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아까 지금 보니까 실제 50mS만 돼도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피폭, 원전, 그것도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원전업계 종사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도로 정해놓은 게 50mS라고 합니다. 근데 1300이다. 그러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왜 이렇게 감췄던 건가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는 아마도 현 정권의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눈치보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검사자 10명 중 5명의 체내에서 각각 무려 7개에서 59개에 달하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즉 과도한 방사능 노출됨으로써 인해서 유전자까지 변이가 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48세 여성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 풍계리 인근의 길주읍 출신입니다. 거주 당시에 1차에서 3차까지 3차례 핵실험이 있었고 이분에게 검출된 피폭량이 무려 1386mS.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정여공 카이스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 갱도가 무너졌을 수 있고 상황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과거 미국 네바다주 거기서 핵실험을 했을 때도 이 정도로 높은 수치가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6차례의 핵실험으로 인해 풍계리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풍계리 등 길쭉은 주민들은 핵실험 장소인 만탑산을 발원지로 하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 즉 이러한 식수 음용으로 인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예, 함북 길주 거기서는 마시는 물이 바로 방사능 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미국의 네바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막이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핵실험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영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사능 물을 마시고 있다. 이거 북한은 진짜 자기네 국민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나 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차 지적해왔던 것이 뭐냐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은 정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핵무기로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급급한 그런 매우 비겁한 정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 지역 출신 탈북자들이 내놓는 증언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수년 전부터 주변 마을에 기형아가 태어났다. 어휴. 그리고 원인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소위 귀신병이 돈다. 이런 증언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즉 방사능에 노출됨으로써 인해서 유전자가 파괴되고 각종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근 주민들이 죽어나갔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그 밀리시버트,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밀리시버트가 자연 상태에서 연간 평균 피폭량입니다. 10밀리시버트가 전신 CT 스캔을 할 때 노출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50밀리시버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 업계 연간 허용 기준입니다. 100밀리시버트가 암이 드디어 발생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350밀리시버트, 체르노빌 사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체르노빌 사고 당시 2주 권고가 바로 350밀리시버트. 이 정도 방사능이 검출이 될 때 주민들에게 2주를 해라 권고했던 양입니다. 그리고 1000밀리시버트, 이때부터 암 발생이 증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8세의 여성 탈북자는 매우 심각한 피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보통 우리가 병원 가서 CT 촬영할 때도 방사능 쪼일까봐 다들 걱정하잖아요. 예, 근데 예. 저게 10mS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예. 저쪽에선 1300이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지금 2주 권고가 350mS였다는 것은 350mS보다 높으면 사람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식수로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예. 그래서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탑산에서 발원한 장흥청, 남대천이 바로 길주군과 화대군을 거쳐 동해로 흐른다. 동해바다에 방사능 누출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해류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국회 제출 자료에도 상세 내역은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놨는데요. 2017년 연구의 결론인 방사능 피폭과 핵실험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게 인과관계가 없을까요? 글쎄요. 누가 봐도 저기 풍계리라는 데가 핵실험을 너무 많이 했던 곳인데 그거랑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말까지 내놨어요. 작년 추가 검사에서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재작년과 같은 것이라 따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계속 방사능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을 보면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국토니까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북한 땅도 어쨌든 우리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복해야 될 우리 땅인데 지금 통일부에서 보면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네요. 그리고 동해로 지금 흘러들은 방사능 누출수가 지금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그러면 우리가 동해에서 잡는 생선들도 다 이미 피폭이 돼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발표를 안 한다? 작년이랑 자료가 같아서 안 한다? 이거 정말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고 있는 통일부 당국자의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 문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꾸준히 물고 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방사능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매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경우 평균 방사능 수치가 1mS 수준이고 방사능 사고가 터졌을 때 현장 작업자도 피폭선량이 100mS 이하였다고 밝히면서 풍계리 출신 탈북민들의 검사 결과는 일반인의 수백 배에 달하는 매우 엄청난 수준이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수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결과를 정부가 애써 과소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검사 대상이 된 탈북민 상당수는 두통, 시력저하, 후각과 미각 둔화, 심장통증, 백혈구 감소증, 뼈와 관절 고통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탈북민들에게, 바로 방사능에 노출이 된 이 탈북민들에게 제대로 된 후속 안내를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제가 스캔을 해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곳이 바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풍계리는 동해상에 있죠. 여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서해로 우라늄 오염물질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입니다. 우라늄 정령 공장 아래로 보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 상단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검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구역에 이렇게 오염이 된 게 보이고 있고요. 이 물줄기를 따라서 예성강과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성강은 바로 한강하구와 연결이 됩니다. 강화도 앞이죠. 예. 예성강을 타고 내려와서 서해로 퍼지는 겁니다. 참.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라늄 정령 공장과 그 앞에 있는 강을 파이프가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운데 있는 원이. 근데 이 파이프 주변에도 오염물질로 인해서 검게 물들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매우 큰 규모의 호수인데 아주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확대한 겁니다. 이 평산군에서 빨간 예성강 줄기를 따라서 한강 하류로 북한의 우라늄 공장의 폐기물들이, 오염물들이 서해로 흘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콸콸 쏟아지고 있겠네요. 이거 정부 차원에서 엄밀한 조사와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위치면요, 소위 말하는 문재인이 얘기하는 서해 평화 수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얘기하는 요즘에 뭐 한강 공동 관리 구역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에서 나오는 게 전 국민들이 좋아하는 꽃게라든지 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는 해역인 것 같은데요. 저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겠네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화면은 제가 서해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까 앞서 보도해드렸던 풍계리는 바로 또 동해와 연결이 됩니다. 이야. 그리고 풍계리 인근 길쭉은 주민들이 식수로 음용을 했던 그 방사능에 오염이 된 그 지하수가 바로 이 백두대간을 타고 우리 대한민국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의혹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풍계리 위쪽이 바로 백두산 쪽입니다. 이 백두대간이 바로 대한민국 동해안 쪽을 가로질러서 지리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백두대간 밑에 타고 흐르는 지하수가 북한의 핵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 텐데 이미 늦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북한의 핵물질 오염에 대해서 정말 체계화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엄밀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보도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가 방사능 피폭의 위험까지 맞닥뜨리게 되다니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런 일에는 손을 놓고 조국을 수호하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런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 10월 3일 광화문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입니다. 1시입니다. 신의 한 수도 현장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